자, 이제 1장 전설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이제 전설로에는 가공 전설로, 지중 전설로, 옥상, 옥층, 그다음에 물밑, 수상, 터널레 등 많이 있는데 전력 시간에 배우는 전설로는 가공 전설로 하고 지중 전설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가공 전설로가 먼저 나오는데요. 가공 전설로에는 세 가지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선, 애자, 지지물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전선과 요거에 대해서 전선과 애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가공 전선로에서 먼저 나오는 게 전선의 구비 조건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도전율, 기회적 강도, 가효성, 내구성 등은 커야 되고요. 저항률, 비중, 가격 등은 적어야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도전율이 무조건 큰 것만 좋은 건 아니죠. 도전율이 가장 이제 우리가 큰 전선이라고 하면은 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동을 많이 쓰죠. 경동선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퍼센트 도전율이 97%죠. 97%인데 일반적으로 전선으로서는 경동선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도전율이 이제 제일 큰 거.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 선이 있는데 이거 퍼센트 도전율 값은 61%죠. 그래서 보통 전선은 알루미늄과 경동선을 사용합니다. 기계적 강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경동선이 더 낫겠죠. 그러나 이제 다른 거 가효성, 내구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커야 되고요. 저항률 문제 되죠. 같은 개념이나 마찬가지고 가벼운 것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비중, 가격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보통 이제 경동선하고 알루미늄 전선을 사용하고 이제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제 전선의 구비 조건이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전선은 도전율, 강도, 가효성, 내구성, 취급이 용이, 그 다음에 가선 용이, 여기서 가선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취급이 용이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전부가 다 여기 가효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관이 이제 요구하는 경관이 있어야 되니까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오래오래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전선의 구비 조건이죠. 그 다음에 전선의 구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전선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이제 전선의 단면 모양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단선, 연선, 그 다음에 평각, 동대, 부수바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데 먼저 단선입니다. 저 위에 이제 단선이 있는데 요 단선이란 말의 의미는 단면이 한 번의 도체죠. 1번의 도체로서 단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원형으로 된 한 번의 도체를 말하고 보통 이제 지름으로 그 직경으로 그 단선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단선은 가공 배전선로나 송전선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설비 기술 기준상에서 단선 얼마 이상이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연선을 사용합니다. 연선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연선하게 되면 동심연선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동심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공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연선이라는 것이 있죠. 보통 이제 동심연선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연선을 말하는 것이고 중공연선은 동이랑 같은 재료로서 가운데 있는 재료를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만든 전선이 중공연선이고 합성연선은 ACSR과 같이 ACSR이죠. ACSR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금속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합성연선이 되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동심이란 말은 동심연선이란 말은 구리가 심으로 되어 있는 연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리가 심으로 되어 있는 연선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나머지 것들이 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심연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동심연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로 심을 되어 있으니까 동심연선은 여기 한 번 있죠.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층수 배수 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선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층수 배수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총 소선수 바깥점 단면적이 나오는데 자 금방 한 번의 중심선 위에니까 보통 동심연선이 중심선이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6의 층수 배수니까 1층에 곱하기 6이 들어갔으므로 6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2층에
곱하기 6이 들어갔으므로 12개가 들어가죠. 3층에 곱하기 6이 들어가기 때문에 13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총 소선수는 어떻게 되느냐? 총 소선수의 값은 당연히 1층까지 하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를 더했으니까 7가닥의 총 소선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층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17하고 12를 더했으니까 19가닥 전선이 되며 다음에 3층에는 19에다가 18이죠. 6, 3, 18 그래서 18가닥이 들어가는데 두 개를 더하면 37가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층이면 37에다가 6, 4, 24를 더했으니까 61이고 5층이면 61에다가 5, 6, 30을 더했으니까 91이고 이렇게 이제 계속 되는 것이 우리 연선인데 금방 총 소선수 구할 때 1 더하기 6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계속 해 나갔죠. 요걸 계속 해 나가서 나온 수식이 이렇게 이제 n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죠?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1 더하기 한 다음에 6을 밖으로 뺀 다음에 1부터 n개까지 더해야 되잖아요. 1부터 n개 더해서 나오는 수식이 이제 저렇게 나오고요. 얘는 중심선을 뺀 층수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지름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까지 지름 말하게 되는데 이 여기까지 바깥지름 이것은 여기서까지 바깥지름은 연선 여기 중심선 하나 있죠.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층수가 1층 2층 되어 있잖아. 그러면 층수 곱하기 2란 얘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소선 지름이 D가 있으면 바깥지름 D의 값은 2n 즉 층수 곱하기 2에다가 가운데 하나 더해가지고 요 소선 하나 지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2n 플러스 1값의 소선의 지름으로 구하시면은 바깥지름을 구할 수가 있죠. 연선의 단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한 개의 단면적을 구한 다음에 전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D값을 구했으니까 4분의 파이 D제곱으로 바로 계산하셔도 되죠. 그래서 총 소선 여기 연선의 단면적은 소선 단면적 곱하기 총 소선수를 하든지 또는 4분의 파이 D제곱 요거 한 개 단면적을 구해서 n까지 하든지 4분의 파이 D제곱 금방 바깥지름 구했잖아요. 그러면 4분의 파이 바깥지름의 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우리가 보통 단면적 구하면 우리가 파이 R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단면적 A 값이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파이 R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2분의 D 값이잖아요. 요 값을 제곱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죠. 4분의 파이 D 제곱 하나 파이 R 제곱 하나 똑같습니다. 이 연선의 단면적. 근데 이 연선의 단면적은요. 이대로 쓰는 건 아니죠. 이렇게 계산됐다 그래서 이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 단면적을 공칭 단면적으로 호칭을 하죠. 그래서 단면적은 공칭 단면적으로 호칭 부른다는 뜻이고 이 값을 우리가 이제 KS 규격이나 국제 규격으로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동심연선인데요. 동심연선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책의 맨 위에 적혀 있는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층수 배수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 하나 알아두시면은 총 소선수, 그 다음에 연선의 바깥지름, 뭐 단면적 다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공연선은 뭐냐? 우리가 이제 동심연선은 가운데에 구리의 심이 구리로 이제 심선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중공연선은 말뜻 그대로입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요. 가운데에 있는 전선을 빼서 바깥쪽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 공, 가운데가 비어있는 연선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왜 가운데가 비어있는 연선을 썼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 학에서 잘 배웠겠지만은 표피효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도체에다가 교류를 가하게 되면은 자기 유도 때문에 도체 중앙으로 갈수록 자력선의 밀도가 커져서 역기전력이 커져가지고 즉 전하를 밖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이때 전하의 밀도가 전선 표면 쪽으로 갈수록 전류가 많이 커지고 중앙으로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에는 전선을 굳이 동선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걸 빼서 바깥쪽으로 배열하는 것이 중공연선이다. 이렇게 됩니다. 중공연선은 바깥지름이 커지니까요.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바깥지름이 커지게 되면요. 전선 주위의 전기 강도가 줄어듭니다. 원래 전기 강도라고 하는 것이 거리에 대해서 전압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뜻이기 때문에 전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전개 강도가 약해지게 되고요. 전개 강도가 줄어들게 되면 송전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효과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 방지에 이용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중공연선 하면 코로나 방지 이렇게 바로 등식을 성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성연선이라는 것이 있죠.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연선에는 금방 얘기했듯이 중공연선, 그다음에 그냥 동심연선이 있었고요. 합성연선이 있는데 합성연선의 대표는 ACSR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책에 이제 물론 다 나와 있죠. 그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합성연선은 ACSR로 되어 있고요.